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충남 공주에 살고 그림 그리는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뜻밖의 위로 박정은님의 글 그림 이봄 출판이네요. 어제에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낙천적인 생각 아닐까? 내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저 사람이 남몰래 감당하고 있는 슬픔은 어쩌면 내가 감히 어림짐작할 수 없는 막막하고 거대한 무엇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날. 화분을 쳐다보고 있고 뒹굴거리고 음악도 듣고 이런 모습들이 다 누구나 한 번씩은 해봤던 모습들이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한다. 실컷 입을 위해서 뒹굴뒹굴하고 천장을 보며 생각이 잠기고 그러다 잠도 자고 꿈도 꾸고 마음이 내키면 음악도 듣고 손이 닿는 대로 책도 읽는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의욕이란 녀석이 비로소 빼꼼하고 고개를 내미는 것이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다 쏟아내고 비워내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 두 다리를 벽에 대고 가만히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옛날에 썼던 일기장이나 노트들을 꺼내 읽어본다. 집에 있는 악기들로 연주를 해본다. 음악이 아니어도 괜찮다. 펜과 색연필들을 늘어놓고 종이에 아무렇게나 낙서를 한다. 옛날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잘라 스크랩북을 만든다. 늘 읽다가 포기한 책을 다시 꺼내어 읽어본다. 하고 싶은 일들을 노트에 써본다.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일수록 좋다.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모두 꺼냈다가 다시 꽂아본다. 옆에 종이와 펜을 놓고 자다가 살짝 깨면 꿈을 메모해본다. 깨어나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볼 수 없지만 그게 포인트다. 얼마나 오래 멍하니 있을 수 있을까 시험하며 최대한 멍하니 있는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 바다는 늘 그곳에 있다. 수천 년 전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삶의 무거움과 고민거리들을 물살에 실어 조금은 놓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힘을 빼고 물 위로 몸을 눕히면 생각보다 쉽게 몸이 둥둥 뜬다. 그 상태로 손과 발만 가볍게 휘휘 저으면 된다. 두려움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버린다. 몸의 긴장과 힘을 빼는 것은 단순해 보여도 사실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물속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느낌이 이러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물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고 그 안에서 물과 하나가 되어 중력을 거스르며 자유를 느낀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날에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고 별이 잔뜩 떠 있는 맑은 밤에는 우주를 떠도는 듯한 기분이 든다. 살면서는 좀처럼 바라볼 수 없었던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며 물에 떠 있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 비교라는 함정. 상상 속에 나는 멋지고 당당하고 반짝이는 모습이었는데 현실 속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 괴리감에 화가 나곤 했다.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미워했다. 상상 속에서 만든 내가 아닌 나와 진짜의 나를 멋대로 비교하고 심지어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저울질하다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는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다. 불행은 그렇게 생겨난다.
일단은 진짜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자신과의 화해는 스스로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남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것. 현재의 어그러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라는 존재를 겹겹이 둘러싼 벽을 하나씩 부술 때마다 나 자신이 산산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속에서 찾아낸 진짜 나는 정말 작고 초라했다.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만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나에게는 필요했다. 일단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것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였다. 불가항력. 삶이라는 것에는 정답이 없다. 수많은 답이 놓여 있고 그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뿐인 듯하다. 타인에게 평가받는 일은 정말 싫지만 사실 가장 무서웠던 때는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끔찍하게도 믿었던 어떤 가치가 어쩌면 틀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인 듯하다. 가장 무서웠을 뿐 아니라 가장 외로웠던 것 같다. 정답이 없어서 두려운 건 당신만이 아니다. 모두가 그러하다. 나만 느끼고 있던 그런 걱정거리나 나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모두가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걱정거리가 되듯이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많은 공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같아서 대화가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다가 마음이 서로 맞아서 웃으면서 그냥 풀기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가끔씩 상대에 맞춰 이야기도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름 살아가는 방법 같아요. 너무 꽁꽁 싸매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말을 너무 많이 안 날. 거품같이 점점점 없어지네요. 말을 많이 한 날은 왠지 기분이 좋지 않다. 아니,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은 무척이나 즐겁지만 밤에 혼자 남아서 온종일 내뱉은 말들을 곱씹다 보면 얼굴이 화끈될 때도 절망감을 느낄 때도 많다. 혼자서 벽에 발을 구르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이 후회하기도 한다. 그것은 마치 말이 있던 내 몸의 자리에 구멍이 생겨 텅 비는 느낌이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숭숭숭 바람이 통할 정도로 구멍이 생겨나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허무한 걸지도 모른다. 나는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버리는 것보다 내 안에 말들을 가득 품고 있을 때가 더 나답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느낀다. 뭐든지 과하면 힘들죠. 저도 그래요. 근데 말을 해서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서 내 생각을 더 주장할 때도 있고 모든 게 이제 상대방의 누군가와 대화를 하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만나면 꼭 집에 와서 머리 아픈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내가 왜 그 얘기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후회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런 대화를 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러겠죠. 누군가에게. 그렇지만 우선은 이 말이 공감이 돼요. 이 글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딘가는 실수도 나오기도 하고 괜히 얘기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누구를 험담처럼 비슷한 얘기도 하게 되기도 하고 무조건 자기 얘기만 할 수만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 또 생각할 때는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남 얘기보다는 그 사람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를 주도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 꼭 남 얘기만 하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전화가 오면 그 사람 얘기, 그분들 얘기, 안부나 이런 주변 얘기들도 좋지만 그런 개인적인 통화를 한다면 어, 1대1 그런 마주하는 얘기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타인에게 날 것 그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 내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가치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상황을 대면했을 때,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의 믿음이 깨졌다고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 거대하고 막막한 불행 앞에서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외로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내야 할 때,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질 때, 열심히 살아온 나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작은 경험. 어린 시절 혼자서는 머리를 잘 닦지 못했다. 하루 종일 풀리지 말라고 엄마가 이마에서 난 잔머리에서부터 빗으로 힘껏 빗기는 바람에 늘 눈이며 피부가 뒤로 당겨져 아팠던 기억이 있다. 20대가 되어서야 혼자서도 머리를 따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머리를 따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내게는 어른이 되었다는 작은 증거 같은 일이었다. 어쩐지 쓸쓸하기도 했지만 뿌듯한 일이기도 했다. 경험이란 것은 세상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데도 또한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드는 것도 그렇게 내 안에 쌓여가는 경험들도 참 좋다. 함께 해야 할 기억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만 사라지라고 이제 없어져 달라고 울며 애원해도 그대로였다. 떼어내려 하면 더욱 선명해졌고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 결국 나는 그냥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야만 했다. 엉켜버린 실타래. 풀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꼬여버려 도저히 풀리지 않았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서로 엉켜버렸다. 결국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한껏 꼬여진 채로. 그렇게 돌아서면 잊혀지리라 생각했다.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잊어버리려 할수록 자꾸만 생각났다. 거리를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냥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려고 해도 덮어졌지만 존재하고 결국 잊히지만 엄연히 있었던 일들. 부정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엉망으로 뒤엉켜 있는 실을 쉽게 풀어내는 방법. 꽉 엉켜 있는 실타래의 매듭 부분을 손으로 대충 잡아서 바깥으로 살짝 늘리는 듯한 동작을 반복한다. 꽉 엉켜서 묶여있는 부분을 느슨하고 헐겁게 만드는 느낌으로 손을 움직여야 한다. 느슨하고 헐거운 느낌. 그렇게 여유가 생겨야만 비로소 엉켜있는 실을 풀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여유롭고 느슨하게 만들어야만 쉬 해결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 같은 자리. 중심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그림자 속에 머무는 사람. 웃음보다는 울음이, 대화보다는 침묵이 어울리는 사람. 그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격렬하게 스스로를 부정했다.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가면 진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늘 도망쳤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도 비슷했다. 주위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는 그대로였다. 항상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문제로 상처받았다. 변한 것은 없었고 시간이 지나고 똑같았다. 과거로부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상태로 몸만 커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결국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문제였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면 아이가 있죠. 자신의 나이가 어느 정도에서 멈춰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저는 20대 중반 그 정도에서 멈춰 있는 듯하기도 해요. 그 시절이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억 속에는 어린 시절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시절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지금 저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고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저지만 제 마음속의 나이는 26, 7 정서적인 나이라고 생각할지 어느 정도 그 정도에서 멈춰 있는 듯해요. 그래서 마음은 청춘이다라는 말도 이제는 공감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가 않죠. 변하지가 않은데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활에 맞춰서 아니면 곁에 있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낮추기도 하고 내 주장을 조금 덜 펴기도 하고 때로는 주장을 더 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하는 삶이지만 많이 바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 성격도 지금은 몇 년 주기처럼 큰 계기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이어지고 어, 뭐라고 하지? 제가 더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강해서 남들 보기에도 더 멋진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데 제 스스로 멋지려고 제 삶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제 자신이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움츠리고 내성적이고 그랬던 삶이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제 내면에는 강하고 담대하고 때로는 대범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성격으로 더 드러내면서 지금은 살려고 하고 있어요. 미래.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곳에 가다 꼭 이루어지리라는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있기에 인간은 앞으로만 미래로만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조금 슬프고 애잔하게 느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다. 오늘도 우리들은 어제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고 세상과 부딪히며 버거워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고단한 일상이지만 굳이 누군가에게 말하진 않았어도
나 혼자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꿈. 자신만의 꿈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미래는 자신에게로 오는 길을 누구에게도 쉽게 허용하지 않기에 그 꿈들이 예상치 못한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거릴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히 손에 닿지 않을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곳에 가다 꼭 이루어지리라는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 마음을 여는 순간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서로 글씨나 말투, 걸음걸이가 다르듯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나와 다른 존재들 덕분에 웃음 짓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정말 소중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다. 침묵의 대화. 책상 하나, 찻잔 2개. 흐르는 음악, 적막한 공간. 우리의 교감은 그렇게 시작된다. 뜻밖의 위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혼자 누워 있어요. 혼자 누워 있는데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죠. 강아지가 옆에 누워 있어요. 강아지와 교감을 하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한번 손을 잡아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살짝 어깨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같이 마주 앉아 있거나 살짝 부딪히는 그 스킨십이라도 아주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뜻밖의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살짝 제가 한번 상갓집이라고 이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지, 위로를 해줘야 될지.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아는 분이 같은 지인이 아는 언니가 갔는데 그분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주더라고요. 그 친구를.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거였구나.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사람은 위로라는 것을 꼭 말로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말로 해서도 전달이 되지 않을 때는 몸으로, 손으로 안아주는 거. 손이 아니고 가슴으로 안아주는 거는 더 큰 위로가 없겠다 싶은 그때가 제가 느꼈을 때에 제가 이제 어른이지만 마음은 가끔은 어린아이 같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회생활을 할 때 한순간 한순간 제가 가슴으로 와닿고 새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비록 여기서는 강아지지만 이걸 제가 공감을 해요. 저도 동물도 키워봤고 했는데 어떨 때는 제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이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생각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한 글귀, 때로는 그 공감되는 그 글귀, 뭐 댓글 이런 거 하나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나 제가 누군가에게 행할 때도 생각지 않게 위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고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온전히 혼자라는 것이 너무 외롭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문득 조용히 다가와 아주 작은 몸으로 아주 작은 무게를 기대어 그 작은 면적으로 전해온 온기로 외로웠던 온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렇게 서로의 의미가 되어준다. 뜻밖의 친절.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베풀어준 예상 못했던 친절은 마음에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번져간다. 마음을 연다는 것.
이 그림 자체의 색감으로도 마음이 전달되죠. 그림의 의미를 아는 것들이. 한 존재가 낯선 존재를 만나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경계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물음을 굽혀 눈을 맞추는 것, 맞추며 편안한 미소를 지어주는 일, 괜찮아, 괜찮아 라고 몇 번이고 말을 걸어주는 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일, 느릿느릿 다가오는 상대에게 따스한 곁을 내주는 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읽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도 저는 이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글을 만약에 누군가가 제 독서를 읽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